안녕하세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차트는 미국장은 계속 뭐 어제 이 해상도가 좀 틀려졌네. 여하튼 뭐 나쁘지 않죠. 계속 찌그덩 마이너스에서 올라가고 마이너스에서 올라가고 그런데 요번에도 마이너스 0.07에서 종가 0.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자꾸 제가 왜 마이너스에서 그냥 상승할 때 이렇게 종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올라갔다가 마이너스에서 올라가고 마이너스에서 올라가고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건 다릅니다. 이 두 개 달라요. 예. 우리 세력시들이 그냥 올려치느냐 밑으로 한번 털고 올라가고 털고 올라가고 하느냐 이 경우가 다른 겁니다. 예. 나중에 차트 공부하면서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되고요. 나스닥은 일단 늘 이제 굳이 억지로라도 의미를 두면은 여기를 넘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좀 넘었다고 봐야죠. 여기랑 여긴데 이제는 뭐 넘었다고 봐야죠. 그죠?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넘었죠. 예, 지금 현재 따지면 14533, 14533 여기죠. 예, 확연하게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넘었어도 조정을 하면서 내려가거나 조정했다가 여기서 찌그덩 거릴까봐 지금 제가 넘은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뿐이지 일단 넘은 건 확실해요. 예, 넘었죠. 그럼 뭐 나스닥이야 뭐 미국 애들 얘기고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코스닥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종가 0% 거원한 건데 오늘 조정을 좀 세게 했죠. 근데 조정을 뭐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조정을 할 만했죠. 왜 계속 뭐 슈팅만 아니지 찌그덩 이제 3일 동안 올라갔으니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3양봉이 나오면 음봉이 하나 나올 것이다. 내일 뭐 3양봉 1음봉 또 거꾸로 음봉이 3개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음봉이 3개나 4개 정도 나오면 양봉이 하나 나오고요. 양봉이 3개나 4개 정도 나오면 음봉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3개나 4개를 보는 건데 그날 제가 이제 3양봉만 얘기를 했는데 뭐 우연인지 몰라도 오늘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정을 할 만한 조정입니다. 20선까지 20선에서 너무 벌어지려고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 초창기 얘기했는데 이 종목들은 20선이 이렇게 가면은 20선에서 멀어지면 따라오고 멀어지면 따라오고 멀어지면 따라오고 멀어지면 따라오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게 120선입니다. 120선은 내려가면 올라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계속 제가 그래서 이 얘기 많이 했었죠. 돌파에도 무너지고 닿아도 무너지고 근처도 못 가고 무너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약간 농담조로 그 얘기한 건데 그러면 상승하는 120도는 어떻게 되냐? 닿아도 올라가고 근처도 안 오고 올라가고 심지어 깨도 올라가고 깨서 어떻게 지지하는 척 하다가 또 올라오고 근데 상승하는 120선과 하락하는 120선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락하는 120선은 올라오고 싶어도 계속 무너지고 올라가는 120선은 내려오는 듯 해도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120선이 하락하는 종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0선은 그냥 봐줄만 한데요. 120선은 좀 어렵습니다. 예.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이제 아침에 그냥 뭐 올라갈 기미도 없이 그냥 쭉 하락을 했습니다. 별거 없고요. 일봉으로 봐도 근데 이제 요즘 같을 때 이렇게 자세 안 나올 때는 코스피를 봐야 되는데 어, 여기 이제 7.33가 굉장히 상승한 날 거기 고점까지 딱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한 건데 이제 정말 큰 방향성을 보려면 우리 이제 저걸 봅시다. 코스피를. 나쁘지 않죠? 예, 코스피.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만약에 무너졌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겁니다. 예. 아니, 큰일 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불안불안한 장에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럴까? 예, 근데 무너지는 것도 이렇게 빨리 무너졌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흐르듯이 무너졌으면 굉장히 피곤해졌을 거예요. 이 120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피곤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아직 실제로 돌파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정도만 돼도 양호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은 이 120선 여기서 하락을 여기서 또 맛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장 그렇게 재미없다는 얘기를 이제 하겠죠. 하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 달에서 여기도 한 달뿐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입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뿐이 안 됩니다. 예. 무너져 봤자 여기 아니면 저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면
한 달 반 정도 무너지면 이 정도, 예, 이게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 될 확률이 크겠죠. 비슷하거나 오른쪽이 높을 확률이 될 겁니다. 여하튼 코스피도 요런 때는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코스피 잘 안 보는데 저도 이거 숫자 바꿔서 보는 게 귀찮아서 잘 안 보는데 요즘 같은 때는 돌파를 해서 어쨌거나 이틀 정도 돌파를 해서 하루 조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방향성이 이쪽보다는 양쪽으로 50대 50으로 이제 된 셈이에요. 요 종전까지는 한 70대 30 불안불안한 장이었는데 지금 50대 50 정도로 된 겁니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가 나아진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50대 50 좋잖아요. 50대 50 7대 3보다는 50대 50이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5대 5로 나누자 그러니까 마동석이 그랬죠. 누가 오냐고. 예, 그런 것처럼 저는 5대 5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우리 세력시들이 한쪽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개미들한테 나눠주지 않아요. 예, 애매한 거 좋아합니다. 애매한 거. 지수도 애매한 거 좋아하고 종목도 애매한 거 좋아하고 선물 옵션 다 똑같아요. 선물 옵션 아예 게임도 안 되죠. 무조건 돈 가진 애들이 유리한 게임이니까. 물론 종목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종목은 그래도 우리가 통계에 의해서 걔네들의 습관이라도 조금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선물 옵션도 그렇게 따지면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뭐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는 이게 만기가 있어서 이 기간적으로 쫄리는 게 있어가지고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종목도 이제 존버가 답은 아니죠. 예, 상패라는 게 있으니까. 여하튼 등락률 상위를 보고요. 예, 이제 이 15% 이상 올라간 애들만 보겠습니다. 신규주 블루렌텍 시작하자마자 무너졌죠. 얘는 어저께 상을 갔는데 왜 상을 갔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또 상을 갔어요. 15에서 18%에서 버리면 7, 80좀 된다 했는데 그거는 제가 전제를 뭐라고 그랬죠? 20선을 확연하게 깰 때 버리십시오. 이렇게 깰 때. 만약에 20선을 타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20선을 타고 가는 거는 20선을 일부러 그리기까지 했어요. 어제. 이렇게 됐으면 20선을 타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확 깨버리면 이런 건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오더라도 내려갔다가 20선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요때 버리셔야 됩니다. 그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연상을 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왜냐면 왜 어저께 20선을 타고 가는 것까지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냐면 요즘 연상 3상을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얘도 분위기상 시작하자마자 연상을 갔으니까 내일 3상을 갈만 하겠죠. 강상이고 분봉으로 보니까 강상이죠. 강상인데다가 170만 지금 한 이 아니구나. 이거 바꿔놔가지고 100만 이하래도 66만이라도 이거 괜찮은 거예요. 내일 3상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요런 데서 매수해서 상 들어가신 분들은 3상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그래도 스탑로스는 여기를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31,200원 스탑로스 걸어놓고 내일 분봉을 깨냐 안 깨냐 20선 깨냐 안 깨냐 한번 견뎌보십시오. 20선을 살짝 깨는 것까지는 한번 견뎌보세요. 상을 여기서 요런 데서 상 들어가신 분들은 견디실만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데서 오늘 상따 비슷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종가 31,200원을 깨면 무조건 나오세요.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상장하자마자 3상이나 뭐 5상을 간 애들 최소한 한 3년 가까이는 무너집니다. 얘도 이제 미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3상 예를 들어서 3상을 가고 나서 물량을 받고 더 올라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올라간 3상 올라가고 조정했다가 더 올라간 애들 하여튼 이걸 미션을 다 끝났다고 보면 그 이후로 무너지는 게 한 3년 정도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스전자 지하실에서 상을 갔죠. 근데 이런 경우 제가 뭐라고 그랬죠? 120을 깨면서 직각으로 떨어진 애들은 120까지는 그래도 간다. 가는데 돌파한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돌파한 애들도 있는데 그냥 120까지 간다고만 보시는 겁니다. 아는 데까지만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얘도 내일 연상짜리 비슷하게 되죠. 근데 얘가 오늘 강하게 들어갔네요. 종가에 가까운 어쨌거나 2시 전이니까 뭐 이제 글쎄 제가 봤을 땐 중상에 가까운데 여하튼 중상에 가깝고 자꾸 이걸 누르네.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누르네. 이걸 눌러야 되는데 어저께 바꿔놨거든요. 12만 6천 12만 6천이니까 내일 뭐 나름 중상인데 12만 6천이니까 뭐 여기 12, 3%? 12, 3%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그 이상 보시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또 하필이면은 120까지가 내일 120선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딱 자리가 60%. 그죠? 예, 딱 연상 자리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한 12, 13, 14%가 올라가면 반 이상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노려도 연상을 노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연상 시즌이라도 연상을 가겠지 이렇게 그 확정지어서 예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뭐 차트가 그 분위기상 뭐 거래가 계속 없다가 갑자기 막 거래가 터졌는데 우선주니까 그렇군요. 우선주니까 상은 일찍 들어갔는데 깨질 듯 한데 일단 막았네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게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얘는 이런 차트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잔여 물량도 우선주니까 뭐 많지는 않겠죠. 예, 26,000. 이건 뭐 크게 볼 건 아닌데 목표가를 볼 때 양봉의 머리도 보지만 음봉의 저점도 봅니다. 여기까지 보십시오. 좀 과감하게 보면은 요 아래 꼬리까지 8%, 좀 1차 8%, 2차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자신이 없네요. 와이더 플랜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3상 이상 가니까 이거 5상 가나 보라고 그러셨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1상, 2상, 3상, 4상, 4상까지도 점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얘 정지되지 않았을까? 정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마 내일 5상 가고 정지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5상까지는 연상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은 5상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상까지 아마 갈 거예요. 상한가를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5상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필이면 5상짜리가 58%, 59% 여기 상한가 자리라고. 그래서 5상을 제가 본 건데 5상 이상부터는 그때는 이제 신의 영역입니다. 그때는 하루 전날 체크하는 게 아니라 당일날 대응입니다. 대응. 원래 주식은 대응이에요. 미리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레디언트 지하실에서 상을 갔죠. 120을 돌파하고 120 밑에 꿈은 120. 꿈을 이뤘죠. 뭐 더 볼 거 있을까요? 23,000. 잘못하면 이거 깨졌겠네요. 안 깨졌나? 깨졌죠? 예. 이게 종가상일 거예요. 종가에 들어간 건 아닌데 종가에 깨졌죠.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얘도 내일 갭이 이게 오늘 6시까지 시간 단일가를 하니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단일가를 상을 막든 안 막든 단일가에서 막든 안 막든 어쨌거나 내일 한 이 정도 났고 이건 그냥 아침에 2%가 뜨든 3%가 뜨든 무조건 버리십시오. 예, 버리시고 만약에 여기를 깨면 무조건 버리시고 그러니까 상한가 종가를 깨면 무조건 버리시고 시작하자마자 파란색이 이 분봉상으로 봤을 때 파란색이 이렇게 느낌이 파란색이 이렇게 보인다. 그럼 그냥 버리십시오. 냄새만 나도 버리세요. 예, 그레디언트 의미가 없어요. 깨졌어요. 들고 간 자리도 아니긴 했는데 막판에 이게 깨져서 그래도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아니라서 여기서 터진 거지. 여기서 터진 거지. 여기서 터진 거는 그래도 4분 이걸 못 막았구나. 저 이제 이렇게 터졌는데 이거를 나름 막았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여기까지. 그죠? 이게 반에 여기. 반에 반이면 여기. 아슬아슬하네요. 저는 이거 반에 반 이하라고 봐서 거래량이 4분의 1로 줄었다고 생각해서 양봉이 나오니까 괜찮다고 봤는데 얘 딴에는 안 괜찮은가 봅니다. 얘 만약에 얘가 6시까지 이거 상을 못 막으면 0.81 분위기상 막을 것 같긴 한데 시간 단일가로 지금 내려치기 하는 것 같은데 구라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거나 종가를 깨거나 파란색이 보이면 바로 버리시고요. 분봉으로. 내일 어쨌거나 공간은 여기 한 7%까지는 있어요. 7% 이상. 만약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미친 척하고 7% 이상 갭 뜨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버리십시오. 코리아 서우 우선주죠. 우선주인데 얘도 막판에 풀렸네요. 막판에 다 풀렸냐? 유행인 것처럼 여러분들 요새 여담으로 120 밑에서 언제쯤 얘네들이 올라오냐 제가 4번 5번 이 위에만 얘기했죠. 위에만 노력하고 심지어 올라왔는데 120 또 깨지고 노력하고 드디어 올라왔죠. 근데 이제 올라오는 거 이것만 봐도 되는데 이제 20선 밑에서 지지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해상도가 좀 그래서 그런데 120 위로 올라왔다가 갑자기 120 깨졌죠? 120을 깨져서 헤매는 애들이 언제쯤 올라오느냐?
20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최소한 세 번 이상, 많으면 네 번, 다섯 번 이상 지지하고 올라오는 게 원론적으로 그래요. 이제 얘는 빼고요. 얘는 뭐 제가 봤을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얘는 봐야 되는 거고, 올라와서 왠지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또 깼어요. 그죠? 또 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물량을 받았죠? 물량을 받은 건 여기 때문에 그냥 받은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떠나서, 물량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120 밑에 있는 종목이 발돋움 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돋움 판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언제쯤 올라올쯤 그 타이밍을 잡느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나라 애들은 이상하게 세 번을 좋아해. 세 번은. 3세판을 좋아해서, 조상님들부터 3세판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통계로 따지는 거지만, 그래서 보면 얘는 여기로 따지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얘가 언제쯤 120으로 올라올까요? 이제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올라올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전판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요것만 따졌죠.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 발전판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 몇 개월간에 얼마 만에 올라오는 것을 따지면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내려오던 이평선을 피려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번 올려치고 내려왔다가 올려치고 또 한번 올려치고 해야, 그래서 이게 삼각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삼각지지가 엇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더 내려오든 얘가 더 내려오든 얘가 더 내려오든 상관없는데, 보통 그래서 세 번을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세 번 이후에 슈팅이 나오죠. 이 슈팅이 나오는 이거를, 슈팅이 여기서 나와서 올라갈 때가 있고요. 올라간 다음에 슈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슈팅할 때가 있고 올라가서 슈팅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이제 그때 시즌에 따라서 이제 그 종목 얘네들끼리도 무슨 교류를 하는지, 한번 누가 그렇게 물꼬를 트면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10개 중에 한 7, 8개는 그렇게 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간 다음에 슈팅을 했죠. 어쨌거나 시즌에 관계없이 원론적으로 따지는 거는 120을 깬 이후에 1, 2, 3, 3번 이상을 지지를 해야 올라간다. 120으로 올라간다. 20선 밑에서 지지를 해야, 아니면 20선 바로 위에서 3번 정도 지지를 해야 올라간다. 3번 이상입니다. 보통 2번은 어려워요. 3번 이상. 많은 경우에는 5번, 6번 이상 지지를 해야 올라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얘기가 잠깐 3000% 빠졌는데, 얘는 내일 공간은 뭐 여기까지 있네요. 코리아서우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공간이 있는데, 우선주는 제가 일단 뭐 뻘로 생각을 하니까 일단 지켜버리고, 큐리언트는 지하실이니까 120 밑에 꿈은 120. 꿈을 이뤘습니다. 꿈을 이뤘는데 더 가려고 하는지, 본장에서 7850 오면은 깨졌겠죠. 뭐 서너 주 가지고 버틸려나 깨졌죠. 그래서 종가상은 하는 게 아닙니다. 깨졌어요. 별 볼 일 없고요. 미친 척하고 올라가면은 뭐 만약에 시간 단일가를 뭐 메꾼다, 막판에 6시에 딱 메꾼다, 여기까지 7%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오셈도 얘는 130만, 종가상은 아닌가 봐요. 중상이죠. 그리고 시간 남은 것도 단일가, 잔여 물량 남은 것도 49만. 뭐 적지만 그래도 중가상인 거 감안하고, 차트가 나쁘지 않은 걸 감안하면 내일 머리까지는 한번 보실만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욕심내지 말고 13%까지, 12%? 거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이, 깜짝이야. 요새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여론조사나 막 국회의원 지지해달라고 하는 조사가 엄청 많이 와요. 네오셈까지 봤고요. 나머지 거는 얘도 코리아 서킷 우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우선주니까 얘는 제 코리아 서우를 보면서 코리아 서킷 EU도 보는 겁니다. EU B까지 있네요. 우선주는 일단 제끼고요. 원래 안 보니까. 물류조선주 메디콕스가 굉장히 물량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죠? 메디콕스가 물량을 크게 받았는데 이게 몇 프로까지 올라간 거야? 거의 26%까지 올라갔네요. 그래도 지하실에서 지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갔습니다. 끝났고요. 뭐 내일 자리 치매 절반 갈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다이나믹 디자인, 다이나믹 디자인 7글자, 나는 7글자 있는 종목만 해. 그래갖고 이런 데서 잡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한 다음날부터 상을 가서 얘가 한 5상까지 갔습니다. 별거 없고요. 대우특수강이 물량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 중에서는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우주, 이렇게 길어. 우주 일렉트로, 설명을 열심히 했나 보네. 근데 121로 일단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조금, 내일은 조정을 할지 몰라도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이게 갭이 뜨면은 한 번 더 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근데 어쨌거나 오늘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10%니까 제 10%라 좀 애매한데 이게 15% 정도 됐으면 제가 무너질 겁니다 그랬을 텐데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하지 마시고요. 베셀은 지하실에서 뭐 헤매고 있는데 뭐 물량만 받은 거고요. 물량 받으면서 지지까지 한 겁니다. 그다음에 더코디, 그다음에 얘도 지지를 한 거고요. 파라텍 얘는 이제 고점의 모양이 일단 나오긴 했는데 더 갈지 안 갈지는 내일 시작하는 거 보고 내일 하루나 이틀 정도를 보면 되겠지만 0%죠. 예, 방향성을 안 줍니다. 얘네들이 그래요. 예, 방향성을 미리 홀짝 하는데 나 홀이야 그리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와이더 플랜이 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상 한번 바라보시고요. 에너지는 지엔코 지원자 같습니다. 예, 지지만 했죠. 간 건 아니고 화학주도 간 게 없어요. 오늘 저 음봉장이라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까나리아 바이오 지지만 했고요. 얘도 뭔가 보이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아까 설명한 거 보이시죠? 근데 또 내일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갭은 떴지만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국순당이 물량을 받았고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그 정도만 갔습니다. 많이 안 갔네요. 하나, 둘, 뭐 셋, 요 정도 사조 대림까지 그 정도만 갔네요. 예. 장이 조정하거나 무너질 때 가는 애들이 식료품 사료하고 조림비료 제지농업. 조림비료 제지농업에서는 까나리아 바이오 당연히 갔고 CBI 조금 지지를 했네요. CBI가 이제 차트를 좀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좀 보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1, 2, 3 이제 보이긴 하는데 내일 당장 뭐 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쏘는 건 아닙니다. 0%. 깨끗한 나라가 오늘 상승을 좀 했는데 15%까지 상승을 했는데 일단 120 위에서 마감을 쳤네요. 상을 가고 나서 제가 이제 이게 털은 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는 했는데 좀 더 보면 이제 뭐 저기 판명이 되겠죠. 기계주 중에서는 파라텍 고점의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고 전기차 중에서는 LS 머티리얼즈가 연상을 갔고요. 삼성 노려보실 만하고 베셀도 물량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CBI 전기차 중에서도 CBI 조금 갔고 태성이 이제 뭐 얘도 약간 고점의 모양이 나왔는데 얘 어제 상을 가고 나서 안 털었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물량을 받은 거로 보입니다. 근데 금방 가려고 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얘네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죠. 마이너스죠. 금방 갈 것 같지는 않고요. 2차 전지는 관계없고 초전도체 다 무너졌고요. 오늘도 반도체 날이죠. 오키스전자 상갔고 네오셈 상갔고 그다음에 뭐야 퀄리타스 반도체 얘도 신기준데 언뜻 봐도 여기를 넘어섰어요. 이제 넘어섰으니까 내일 조정 한번 하고 조정 한번 하고 어이구 캡 떴네. 조정을 한번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하고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갭이 떠버렸습니다. 할 수 없죠 뭐. 예.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얘도 어 얘가 갭이 또 한 4, 5% 떠버리면 또 한 방이 있죠. 오늘 17%를 갔을 망정.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화인 서키트도 120 밑에서 일단 120까지 꿈을 이뤘고요. 뭐 별거 아니고 반도체의 날이라 그런지 코리아 서키트, 오로스 테크놀로지, 베셀, 그다음에 KX 하이텍 얘는 뭐야? 여기 물량을 받으려고 오늘 올라간 건데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내일 치매 절반 정도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방향성을 조금 보자면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마이너스네요 일단. 내일 가봤자 치매 절반인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안 갈 거예요. 가더라도. 그 다음에 엔터미디어 중에서 KT 알파 오늘 상승을 크게 했죠. 25. 근데 얘도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죠? 언뜻 보면은 그죠? 근데 얘는 1, 2, 3가 문제가 아니라 발도는 판을 꾸준히 잘 만들었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전 저점 전체 저점 여기를 뚫을 때 날아갈 거라고 이미 예견이 돼 있는 애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이죠. 오늘 날아갔죠. 이날 가려다 말고 이날 가려다 말고 이날 가려다 말고 오늘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다고 가야 가는가 보다 하는 거지 갈 것처럼 생겼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NHN 복스도 오늘 122로 올라오긴 했지만 하락하고 있는 120인데 발도등판을 만든 게 없으니까 이런 애들은 제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위지역 스튜디오가 조금 가는 척을 했는데 지지만 한 겁니다. NFT 메타버스는 관계 없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코리아 서키트 아까 봤고요. 휴대폰 통신 EU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DAP 요거 가지고는 힘들죠. 발전판 요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예, 그냥 거기다 올라갔으니까 애교로 봐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내일 뭐 확 솟아서 올라간다고 하기에는 뭐 그런 차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봤자 뭐 여기 가봤자 여기 내일 뭐 가봤자 여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고요. 바이오 이제 뭐 반도체가 가면은 바이오가 조금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PCL 조금 지지만 했고요. 그다음에 케어랩스도 올라갔다가 121로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주저앉았네요. 그 나머지 올리패스하고 덕코디는 얘는 지하실이니까 볼 필요 없지만 덕코디는 조금 의미가 있는 자리죠. 덕코디는 조금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오늘 상승만 조금만 했으면 내일 한번 갭 어이구 벌써 상승 조금만 했으면 갭 많이 뜨겠네요. 그랬더니 벌써 갭을 많이 떴네요. 제약에서는 블루엠텍 오늘 신규주가 무너졌고 퓨리언트가 상을 갖고요. 따라간 애는 요거 하나네요. 메디콕스 하나인데 다시 12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지하실로 쑥 내려갔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화장품 중에서는 뭐 별볼일 없습니다. 나이백이 그냥 무너졌다는 거. 여기 이날 상가고 안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그러고 있죠. 예, 이제 안 가고 안 가고 그러는데 이런 애들이 또 세네 번 했으면 이제 한번 쏠 때 되지 않았을까? 안 쏘네요. 너무 깊어요. 마이너스가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깊어요. 3% 이상이면 너무 깊어서 안 갈 확률이 큽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가 비트코인 중에서 오래간만에 가네. 아주 아이비 투자가 분위기 좋았는데, 그죠? 분위기 좋았죠? 짜자자, 코로나 이후에 짜자자 올라가서 분위기 좋았는데, 무너질라 치니까 1년, 2년. 그건 한 3년 가까이 무너지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무너지는 게 좋은데, 요렇게 매집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집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제 이 매집이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 매집이 요 매집이 요만큼 갔을 때 이만하던 게 요만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크게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주 아이비 투자가 핀테크에서 지원자 같고요. 비트코인도 지원자, 핀테크도 지원자, 그래핀 히토리 중에서는 관계없고 교육출산 정책 중에서는 YBM넷 상승 계속하고 있죠. 이제 한번 아마 쉴 겁니다. 3일 정도 저렇게 쐈으면 한 번 정도 쉬어야죠. 근데 갭이 또 올라가고 있죠. 갭이 올라가지만 윗꼬리가 있을 때 갭이 올라가면 무너질 확률도 크다. 근데 갭이 떠서 여기서 갭이 떠서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 이때는 하는 겁니다. 전날 윗꼬리가 길고 당일날 아래꼬리가 길다. 근데 양봉으로 됐다. 그때는 잡아보는 겁니다. 예. 미친 척하고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단타로는. 스윙은 아니지만 단타는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대교가 물량을 받았고요. 대교를 왜 물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발주등판을 만들기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좀 약하긴 한데 여기까지 치면은 그럭저럭 괜찮죠?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확 쏘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긴 하는데 일르죠. 깨끗한 나라 아까 봤고요. 미세먼지 중에서는 관계없고 중국주도 관계없고 아미코젠이 조금 무너졌는데 120 밑에서 직각으로 떨어졌다가 어쨌거나 120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얘는 끝난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몰라요. 어떻게 될지. 글로벌 텍스 프리도 120을 살짝 깨고 올라왔는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120을 살짝 깬 애들은 120까지 깊게 깨면은 이게 답니다. 깊게 깨면은 120이 다고요. 살짝 깨면은 이렇게 해서 돌파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깊으면 끝난 겁니다. 이 정도는 깊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사람마다 저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자리 중에서 아주 아이비 투자 글로벌이 무너졌고요.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거는 상을 가고 나서 털어먹은 겁니다. 그죠? 상을 가고 나서 털어먹은 겁니다. 끝났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철도주 중에서는 메디콕스가 지원자만 갔는데 항공여행주 중에서는 그레디언트 이게 항공주였구나. 차트가 좋진 않아요. 예, 좋진 않은데 일단 무대 한번 보시고요. 방산주도 없고 대북주를 제가 이제 내년 총선 때문에 대북주를 조금씩 보는데 한창이 이제 뭔가 올라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력으로 그냥 끝나고 노력한 거로 의미로 그냥 끝날 것 같네요. 메디콕스도 오늘 상승을 크게 했고 사조 대림이랑 CBI 이렇게 네 종목이 대북주로 올라왔네요. 내일 목요일이니까 뭐
조금 금요일에 가까울수록 주 후반으로 갈수록 장에 이제 안 좋을 확률이 크긴 한데 여하튼 내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시드는 좀 줄인 채로 계속 하세요. 지수 보면은 이제 슬슬 뭐 이제 발판이 만들어지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게 이렇게 예, 코스닥인데 눈에 띄게 아직은 발돋움판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3분의 2 정도 만들어질 때쯤, 그때쯤 눈으로 확인하고 거의 8, 9, 90% 정도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그때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단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치는 겁니다. 단타는 그냥 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단타는. 제가 그래서 단타를 좋아하는 겁니다. 급락으로 막 무진장 이렇게 떨어지는 날 외에는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